네, 청취자분들이 보여주신 자료들 보면서 오늘은 퍼시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국내 대표 사무가구 기업인데 최근에 몇 가지 도전 과제도 보이고 또 미래를 위한 움직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퍼시스가 ESG 등급 문제도 있었고, 또 내부 지배구조 얘기도 계속 나왔잖아요. 그리고 국내 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해외로 눈 돌리는 거, 또 미래 오피스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자료에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먼저 그 ESG 등급 이게 눈에 띄던데요. 뭐 친환경 포장재 쓰고 좋은 자재 쓴다거나 하는데 2022년에 종합 등급이 B에서 D로 두 단계나 내려갔어요. 네, 그게 좀 충격이었죠. 특히 지배구조, G 부문에서 D등급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어요. 이게 단순히 등급 숫자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료에도 나오지만 손동창 명예회장하고 아들 손태희 사장, 이쪽 중심의 지배구조나 승계 과정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. 아, 그 편법 승계 의혹 같은 거 말씀이시죠? 세무조사도 있었고. 네, 그런 부분들이죠.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자 신뢰나 뭐랄까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투명성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. 해외 나가는데도 좀 부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요. 그리고 사회, S부문. 이것도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. 그 대리점하고 갈등 얘기가 있었잖아요. 아, 네네. 그 본사가 고객이랑 직접 계약하고 대리점은 영업만 하는 새로운 방식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. 그렇죠. 대리점 쪽에서는 우리 매출 인식이 불리해지고 가격 결정권도 없어진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고. 네, 퍼시스 유통망 상생 협의회 쪽 주장이 그랬죠. 이게 뭐 실질적인 상생이냐? 이런 문제 제기였고요. 퍼시스 쪽은 뭐 법적으로 문제없는 위탁 판매 방식이다. 투명해지고 품질도 좋아질 거다.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양쪽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. 이게 결국 상생 경영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는 숙제로 남은 거군요. 맞습니다. 풀어야 할 숙제죠. 근데 또 국내 사업 실적 자체도 최근 몇 년 보면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. 2019년에도 실적이 좀 줄었고 또 2024년 상반기 자료 보니까 영업이익이 확 줄었더라고요. 네, 전년 동기 대비해서 꽤 많이 줄었죠. 그리고 그 내부 거래 비중이 20% 넘는다는 지적도 있었고요. 아, 맞다. 그 얘기도 있었네요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그 아들 손태희 사장이 최대 주주인 일룸 있잖아요. 거기는 같은 기간에 퍼시스보다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는 분석이에요. 뭐 수익성이라든지 재고자산 회전율 이런 지표들이요. 오, 그래요? 그럼 그룹 내에서 무게중심이 좀 이동하는 거 아니냐?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뭐 그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 퍼시스가 꺼내든 카드가 결국 해외 시장인 거군요. 그렇죠. 딱 그 타이밍에 해외로 눈을 돌린 겁니다. 한 800억 정도 투자해서 미국 법인 퍼시스 아메리카 세우고 베트남 생산기지 퍼시스 VN도 확장하고 아, 북미랑 아시아 양쪽을 다 잡겠다. 이런 전략이네요. 네,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죠. 근데 이게 실제로 성과가 좀 나오고 있어요. 최근에 북미 매출이 거의 2배 늘었고 아시아 쪽도 꽤 성장했거든요. 오, 벌써요? 네,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해외 매출 비중을 지금 한 8% 정도인데 이걸 50%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더라고요. 국내 시장이 좀 주춤하니까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.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대해서도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네요. 2024 오피스 트렌드 리포트 이걸 냈던데요. 아, 네. 그 리포트. 구성원의 마음을 여는 오피스,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. 직장인들 한 1000명한테 물어봤는데 한 66% 정도가 사무실에서 꼭 업무 아니더라도 뭐 소통하거나 다른 활동하는 거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예전처럼 일과 삶을 딱 가르기보다는 일이 그냥 삶의 일부가 되는 그런 경향이군요. 네, 맞아요. 특히 그 Z세대에서 그런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고요.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수평적인 문화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정작 내가 일하는 공간을 고르는 자율성,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왔다는 점이에요. 그렇죠. 오히려 자율성이 낮다고 느낄수록 더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한다. 뭐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. 참 아이러니하네요. 네.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그냥 보기 좋은 공간 만드는 거 넘어서 직원들이 오피스 바꾸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경험,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. 아, 참여 경험이요? 네. 미래 오피스는 그냥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회사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보여주는 내부 브랜딩 공간이 되어야 한다. 이런 제언이죠. 내부 브랜딩 공간.
멋진 말이네요. 물론 뭐 스마트 가구 이런 거 들어가면 보안 문제나 비용 문제도 따라오겠지만요. 그렇죠. 그런 현실적인 과제들도 당연히 있고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퍼시스가 ESG나 지배구조 같은 내부 문제, 또 국내 시장 둔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건 분명한데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또 미래 업무 환경에 대한 나름의 그림을 그리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결국은 이런 안팎의 도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저 글로벌 시장이랑 미래 트렌드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, 이게 관전 포인트겠죠. 특히 그 복잡한 내부 지배 구조 문제, 이걸 어떻게 투명하게 풀어낼지, 그리고 진짜 말뿐이 아닌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을지, 이게 지속 성장의 핵심 열쇠가 될 거라고 봅니다. 네, 앞으로 퍼시스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말 주목되네요. 그렇죠. 이 지점에서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 내가 퍼시스 경영진이라면 혹은 투자자라면 어떤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거나 지켜볼까?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. 흥미로울 겁니다.